안녕하세요. 3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omething과 anything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something,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anything, 아무것도 어떤 것이든.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문장 속을 보면은 어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가방 속에는 뭔가가 있어 했을 때는 뭐가 있다 했을 때 there is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something을 씁니다. There is something in my bag. 여기에 there is anything 하면은 거기에는 그 어떤 것이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something이 맞겠습니다. There is something in my bag. 그 다음 난 마실 뭔가가 필요해. 이 소리는 난 마실 뭔가가 필요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영어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말과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 저도 영어 처음 배울 때 한국 스타일로 말을 썼는 건지 말이 우리나라 말이 과연 이런 게 있는지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접하다 보니 이런 말은 영어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만들면 되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떨 때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 이런 말을 쓰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 맞추다 보니 영어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마실 뭔가가 필요해. 이렇게는 말하면 어색하죠. 나 마실 게 좀 필요해. 이렇게 한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영어식으로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문장 끝에서 일단 움직이는 동작인지 성질을 찾는 것은 참 쉬워요. 문장 끝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했는 것은 I need, 주어 다음에 그냥 움직이는 동작을 쓰면 되겠죠. I need. 그런데 바로 앞에 보니까 뭔가가 필요하대요. 그럼 I need something. 이름이 없기 때문에 I need something. 또 그 다음을 보니 마실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실은 영어 사전에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곧장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은 마실, 마지막에 움직이는 동작은 찾을 수 있는데 중간에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지 성질이 있는지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문장을 빨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움직이는 동작을 찾는데 앞으로 쭉쭉 가다 보니 마실이 있네. 이거는 맛이다. 원형은 맛이다구나. 얼른 찾아야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는 필요해. 동사, 움직인 동작. 마시다, 움직인 동작. 이럴 때는 뒤에 거는 동사를 그냥 적어두고 앞에 있는 마시다는 to를 사용해서 to 부정사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drink. 자, 그럼 need는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필요해. 그런데 drink는 여기서 나는 뭔가가 필요해. 마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링크는 마시다이기 때문에 마시다로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앞에 to를 사용해서 마시다가 마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배웠죠? 우리가 마실 무엇이 마실 뭔가가 필요해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번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60대 주부 영어 to 부정사를 공부하신 다음에 이 to 부정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 어저께 요거는 조금 올려야겠죠. 많이 올려야겠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거창스러워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줘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 어저께 버스에서 뭔가 잃어버렸어 했을 때도 우리 그럼 문장 끝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인지 성질인지 이제 하도 제가 강조를 해서 아실 겁니다. 그럼 잃어버렸어. 과거네요. 그럼 잃어버리다 원형 동사는 lose, 과거는 lost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동작을 찾았으면 주어 다음에 동작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I lost, 나는 잃어버렸다. 그 다음 뭘 적어야 되죠? 목적어, 대상을 적어야 되겠죠. I lost, 그 목적 대상은 무엇인가? 뭔가, 잃어버렸어 뭔가. I lost something, 여기까지 했습니다. I lost something, 나는 잃어버렸어 뭔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니 버스에서 잃어버렸대요. I lost something, 어디에서? On the bus. 또 버스까지 했어요. 그 다음 분이 어저께. I lost something on the bus yesterday. 이렇게 찾으면은 문장 만들기가 쉽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치사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데는 in을 쓰고 어떤 데는 on을 쓰고 for 쓰고 into 쓰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하나가 꼭 한 문장에만 쓰이는 한 상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쓰이고 저런 상황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문장을 많이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녀는 저녁에 먹을 좋은 음식 무엇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 이 문장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만들어 볼까요? 자, 문장 끝에서 먼저 움직이는 동작인지 성질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럼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동사를 찾았습니다. have. 그런데 주어 다음에 곧장 움직이는 동작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she이기 때문에 3인칭 당수일 때는 have가 아니라 has죠. 그럼 she has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다까지 했는데 그 다음을 또 보니 무엇을 적어줘야 되겠죠. 무엇은 이름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something을 적어주면 되겠죠. She has something. 자,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음에 조언이 있습니다. 그럼 조언을 또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good이죠. She has something good. 그 다음에 보니 뭐가 있을까요? 저녁에 먹을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저녁에. 그럼 저녁에를 뭐를 적어줘야 될까요? 저녁을 위해서기 때문에 for라는 전치사를 적으면 되겠죠. She has something good for dinner. 또 어떤 분은 She has something good to eat for dinner. 여기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She has something good to eat for dinner. 물론 맞을 수 있지만은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 회화에서 우리가 쓰는 말은 이게 정답일 수 있기 때문에 she has something good for dinne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너에게 말해줄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럼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자, 나는 주어가 되겠죠. 그럼 문장 쭉 끝에서 움직이는 동작인지 성질인지 가려야 되겠죠. 그럼 가지고 있어, 가지다라는 움직이는 동작을 찾았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곧장 가지다, have를 쓰면 되겠습니다. I have, 그 다음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뭔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뭔가는 something이죠. 그럼 I have something, 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분이 중요한 것이래요. 그럼 중요한은 형용사이죠. 그럼 I have something important.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해줄. 말해줄은 영어 사전에 말해줄 하루 종일 찾아도 없습니다. 그럼 말해줄의 원형은 말하다 이겠죠. 그럼 가지고 있다도 동사, 말하다도 동사라서 이 동사는 살려두고 뒤에 동사만 to를 적어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 나왔죠.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문장 끝을 먼저 생각하세요. 가지고 있다. 그럼 주어 다음에 I have. 그 다음 분이 뭔가를 something. 그 다음 분이 중요한 거 important. 말해줄. 이건 뒤에 쓰는 동사라서 to tell을 쓰면 되겠구나. to tell. 누구에게? 너에게. you. 그럼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그래서 중요한 거는 something 다음에는 꼭 이렇게 형용사를 적어줘도 됩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이래요. 그럴 때는 something important 쓰고 여기 역시도 to 부정사는 너에게 말해 줄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되겠죠. 왜? to 부정사 앞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명사라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줘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로 조금 올려서 쭉 올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내가 너한테 뭘 말해도 될까? 이것은 의문문이죠. 이거는 쉽겠네요. 뭐뭐 할 수 있을까? 뭐뭐 해도 될까? 이 소리니까 can이란 조동사는 당연히 와야 되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주어가 오고 그 다음 말해도 될까? 아니 말하다 동사를 찾았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움직이는 동작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목적어 대상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바로 너기 때문에 Can I tell you? 그 다음 무엇인가 something 이거는 쉽고요. 그 다음 나의 딸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했을 때는 현재 문장 평소문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행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에 따른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중이다까지 하면은 정말로 숟가락에다 밥을 넣어서 입에 떠 먹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나중에 회화를 할 때 언제든지 중이다까지 해줘야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말하듯이 해야지 가끔은 익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적었는데 이렇게 보통 하는 말로 적어도 여러분이 아 이것은 지금 뭐뭇을 하고 있지 않는 중이라고 얼른 눈치를 채고 진행형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자 진행형을 만들 때는 먼저 탁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장에서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지 성질이 있는지 찾아보고 움직이는 동작을 찾았다면 그 움직이는 동작에 진행형이라서 ing를 붙이고 그 앞에 뭘 적어야 될까요? 비동사를 적어야 되겠죠. 그 비동사를 적을 때는 누굴 보고 적을까요? 주어가 한 사람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보고 비동사를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비동사가 부정문일 때는 비동사 다음 앞에 적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not을 쓰고 그 다음 움직이는 동작을 찾은 데 ing를 붙이면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찾았기 때문에 My daughter is not doing anything. 아까 do에 찾았는데 ing를 붙여야 되겠죠. 진행형은 무조건 움직이는 동작에 ing를 붙여주고 앞에는 무조건 비동사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My daughter is not doing anything. 내 딸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중이라 소리입니다.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이든 도와줄까? 이 소리는 쉽죠. 뭐뭐 해줄까? 하니까 can을 써야 되겠고 I'를 쓰고 문장 끝에서 도와주다라는 동사 원형을 찾았습니다. help. Can I help you? 그 다음 전치사 with을 쓰고 with anything. 이렇게 해서 전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can I help you? anything?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with이라는 전치사를 꼭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생이 아니라서 그냥 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can I help you? anything? 해도 물론 알아듣겠죠. 모를 때는 이렇게라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알면서 with을 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것까지 써주면 좋겠죠. 물론 제 수업을 듣는 분은 저는 보진 않았지만은 60대 중후반이라 생각을 하고 이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편안한 마음으로 회화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위 조금 빠뜨렸다고 모르겠어요. 알겠죠?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이 정도 빼먹고 이걸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전치사가 언제 퍽퍽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겠죠. 대충은 알겠지만 하물며 영어 선생님도 턱 갖다 대면 입에서 쑥쑥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냉장고 속에 어떤
것이든 먹을 게 있니?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은 쓰지 않죠. 냉장고 속에 어떤 것이든 먹을 게 있니?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야, 냉장고 속에 뭐 좀 먹을 게 있냐?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꼬집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이렇게 물으면은 이 정도 말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많이 접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냉장고 속에 어떤 것이든 먹을 것이 있니 하면 문장 끝에 보면은 먹다라는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에 어떤 것이 있니 라고 했기 때문에 있니 없니는 there is가 되겠죠. 그럼 무조건 이럴 때 냉장고 속에 어떤 것이 먹을 것 있니? 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것은 도대체 do로 물어야 되는지 can으로 물어야 되는지 are로 물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있니? 라고 하면은 헷갈리니까 있다로 먼저 긍정문으로 생각하세요. 있다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there is로 한다고 했죠? 복수일 땐 there are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있니라고 했을 때는 의문문일 때는 평서문일 때는 있다고 했을 때는 there is, there are를 쓰고 만약에 있니라고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는 is there 아니면 are there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있니라고 했기 때문에 is there이 되겠죠. 단수라서 is there anything 어떤 것이든 있니 is there anything. 자, 먹다라는 동사 원형을 찾았죠. 있다도 동사고 먹다도 동사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는 살려주라고 했죠. 살려주고 뒤에 있는 it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먹을 어떤 것이 그 속에 있니? 어느 속에? 냉장고 속에. 그럼 is there anything to eat in the fridg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 처음에는 영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신중으로 헷갈리고 도대체 R로 물어야 되는 건지 can으로 물어야 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do로 물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먼저 모를 때는 의문문을 모를 때는 긍정문을 먼저 생각하세요. 있니 하면 있다를 먼저 생각해. 있다 없다 할 때는 there is, there are를 생각하고 의문문일 때는 그걸 위치만 바꾸면 되잖아요. there과 is의 위치만 바꾸면 의문문이 되죠.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할 때는 전치사를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어떤 데는 in 같기도 하고 on 같기도 하고 at 같기도 하고 into 같기도 하고 그럴 때 with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전치사가 50몇 개나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외워서 다 되겠어요. 근데 그 전치사가 딱 한 상황에만 된다면 무조건 외워서 할 수 있겠죠. 50몇 개라는데. 하지만 그 전치사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곳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아, 이럴 때는 in을 쓰고 이럴 때는 to를 쓰더라. 조금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 끝내고요. 3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